오늘은 암보다 치명적인 노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노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망률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제가 여쭤보면 걱정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치매고 두 번째는 걸어서 무덤까지. 무슨 말이냐? 내가 죽는 날까지 좀 내 다리로 걸어서 가고 싶은데 가고 아들 며느리 딸한테도 보러 가고 이런 거를 늘 걱정하시는데 정형외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어서 오시는 분들의 삶의 질하고 이미 뭐 70대밖에 안 되지만 휠체어 타고 병원 오시는 분은 삶의 질이 정말 다르죠. 나이가 들수록 결국 노쇠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나 혼자 거동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전에는 근육 감소를 일반 증상으로 봤다면 2016년도에는 일상생활을 지장하는 근감소증은 질병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65세 이상 분들을 데리고 근육 감소가 있는 분들하고 정상 근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봤더니 사망률이 무려 4.13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다리가 좀 말랐을 뿐인데 좀 거동이 느릴 뿐인데가 아니라 조기 사망률을 높여요. 일단 골반 골절이 더 많이 올 수 있죠. 골반 골절이 오면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나이 들어서 이 낙상 위험에 굉장히 심각한 거고, 또 근감소가 되면 당뇨가 생기죠. 근육이 당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뇨도 쉽게 생기면서 합병증이 올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결국 근감소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30대부터 점점 줄기 시작해서 우리가 50대 넘으면 매년 1, 2%씩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80대가 되면 우리가 정말 쌩쌩했을 20, 30대보다 근육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저도 사실 50대라 노후 대비해서 열심히 저축하지만 사실 정말 저축해야 되는 게 이 근육을 잘 저축해서, 우리가 요즘 왜 근육보험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고 이 근육의 차이가 결국 건강의 차이고 나이 들어서 내 활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 두 번째는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건데, 우리나라 보면은 특히 60세 이상의 성인분들이 남자는 한 40%, 여자는 한 60% 정도의 권장 섭취량보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 그러고요. 특히 여성들은 안 그래도 남성들보다 근육량이 적어서 이 근감소증을 걱정하는데 2명 중에 1명 걸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 나이 들면서 고기를 소화를 잘 못하세요. 우리가 단백질 하면 고기를 일단 생각하잖아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또 왜 나이 들면 위축성 위염, 3분비가 안 되니까 고기만 먹으면 체하니까는 채식 위주로 김치에 물 말아서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로 드시는 게 과일, 떡 이런 거 드시다 보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고, 세 번째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뭐 콜레스테롤, 혈관질환, 뇌졸중 걱정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고단백 식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오히려 60세, 65세 넘어갈수록 더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냐? 보통 우리가 단백질 섭취량이 자기 몸무게당 0.8에서 한 1g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60kg이다 그러면은 한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에 먹어도 단백질은 저장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끼니마다 3끼에 나눠서 한 20g씩 드시면 되고, 요거를 만약에 음식으로 먹는다 그러면 사실은 계란 한 8개 정도, 우유는 한 10팩 정도를 먹어야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너무 이렇게 하나로만 드시지 말고 시금치, 뭐 케일 같은 데 단백질이 많이 있고요. 우유도 좋지만 유제품, 치즈 이런 거에도 있고, 또 단백질 하면 너무 고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물론 고기도 살코기 드셔도 되는데 뭐 일주일에 한 2끼 정도 살코기 드시고, 생선, 해산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단백질 원료를 생각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을 뭐 식물성, 동물성 같이 다 드셔야 되는데, 식물성에는 뭐 케일, 시금치, 채소에도 있고 견과류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으로 아몬드 같은 거 잘 드시고, 저는 시금치를 추천하는데 시금치국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불고기 할 때도 저는 시금치 듬뿍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시금치 계란말이 이런 식으로 끼니마다 시금치를 잘 챙겨 드시고, 아무래도 우리가 뭐 외식을 하면서 고기 이런 걸
틈틈이 먹을 수 있으니까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 한 6대 4 정도. 식물성 단백질의 특성은 이 안에 식이섬유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많아서 굉장히 좋지만 한두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좀 빠져 있고, 동물성 우리가 단백질, 고기, 해산물, 생선 이런 것들은 90% 흡수가 다 잘 되고 좋은데 아무래도 포화지방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좀 골고루 드시고요. 나이가 드셔서 내가 음식 섭취가 자꾸 줄어들고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저는 단백질 파우더도 추천하는데, 단백질 그럼 원장님 뭐 먹어요? 뭐 초유 단백질 어때요? 유당 단백질 어때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정답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드셔서 소화가 잘 되는 걸 드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단백질 파우더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보다 오히려 살을 좀 찌고 싶으신 분들은 밥 먹기 전에 드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한 75% 유당 불내성이 있어서 너무 또 우유에 서 있는 그런 단백질 드시고 내가 속이 부글부글하다, 가스차다,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그게 아무리 뭐 좋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걸 드시고요. 콩 단백질도 안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많이 있지만 또 콩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본인에 맞는 걸 드시면 되고, 요즘은 또 콩하고 우유 단백질 또 반반 섞여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건강 상태에 맞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거 말고도 결국 운동이 중요한데, 물론 걷기 운동 좋으세요. 한 7,0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걷는 거 좋으시고, 노쇠하지 않으려면 유산소도 좋지만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하는 거는 바로 발꿈치 들어 올리기인데, 발꿈치를 갖다가 저도 엘리베이터 혼자 있으면은 발꿈치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고 5초 정도만 유지하고 발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면은 종아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도 늘어나고 심장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의자를 짚고, 아니 벽 같은 걸 짚고 다리를 갖다 한쪽은 유지하고 한쪽만 최대한으로 이렇게 뻗는 거예요.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정도 하면은 엉덩이 쪽에 힘이 딱 가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기만 하면 허벅지 근육 강화가 제일 많이 되고 다른 데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걷는 거 외에도 이렇게 발꿈치 들어 올리기, 또 아까 제가 알려드린 엉덩이 근육 강화를 같이 하시면은 나이 들어서도 노쇠하지 않고 젊게 건강하게 나이 될 수 있습니다. 노쇠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점점 기능이 약해지다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확 나의 삶이 주저하는 거기 때문에, 한 해라도 건강할 때 열심히 식사와 근력 운동 하시면서 나이로 인한 이런 쇠약을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